지금까지 집중호우가 나왔을 때 그 물이 어떻게 될까요? 잠시 잘못하면 내 집으로 유입이 됩니다. 괜찮겠지, 이렇게 하면 되겠지, 그게 누적되고 해서 참사로 이루어지고 아픈 현실들이 일어나거든요. 한두 조치만 하더라도 적은 돈으로 대지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어요. 내가 지금 대지를 가지고 있다, 근데 그 대지에 집을 지으려 하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열심히 살기 위해서 생활이란 여건보다는 어떻게 돈을 좀 더 모아서 할까? 도시계획에 대한 투자에서 안전에 대한 부분을 좀 등한시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하나의 도시를 계획하고 구성하는 데 있어서 너무나 빨리빨리 하고 있지 않았나. 법에 이러니까 나 지켜서 괜찮아, 법에 규정한 것만 했어,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 법은 아주 최소한 평소 때 최소한 부분을 규정하고 있기에 제가 일났을 때 예상치도 못하는 비가 오고 지진이 났다고, 불이 났다고, 전염병이 돌았다고 하고 나는 20층에 산다고 생각해봐요. 고립돼요. 어느 곳에보다 더 많은 고립을 이루어지는 곳이 도시 속이에요. 35년 건축 일을 하면서 과거 이리 큰 비가 안 하더라도 작은 비에 산사태가 난다든가 굳이 석축이 무너진다든가 집이 내려앉는 경우가 있죠. 뒤돌아보면 방심도 있었지만 원천적으로 기본에 대한 생각을 안 하는 것이에요. 괜찮겠지, 이렇게 하면 되겠지, 과거에 이렇게 해왔으니까 안전하겠지, 돈이 거기밖에 없어서, 아니면 그럴 수밖에 시공이 할 수 없어서,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듭니다. 그게 누적되고 해서 참사로 이루어지고 아픈 현실들이 일어나거든요. 대지 안전성이 대지를 고르는 첫 번째 기준이 되어야 된다. 꼭 면허를 갖고 있는 집단한테 자문을 구하시라고 보내드리고요. 과거부터 그 대지가 안전했던가 안 했던가, 과거 500년 이상 내려왔던 마을이라든가 동네 어르신들 찾아가서 질문하고 대답하면 그 땅이 어떻다는 걸 알 수 있잖아요. 비에 대한 주제로 내가 지금 대지를 가지고 있다, 근데 그 대지에 집을 지으려 하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한두 조치만 하더라도 적은 돈으로 대지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어요.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대지가 무조건 도로보다 높아야 되는 게 원칙으로 합니다. 대지가 도로보다 낮다면 도로보다 대지를 높이 성토하셔야 됩니다. 비가 오면 도로변에 유실에 빗물이 엄청 흘러요. 관로로도 흐르고 흐르는데 지금까지 집중호우가 나왔을 때 그 물이 어떻게 될까요? 잠시 잘못하면 내 집으로 유입이 됩니다. 도로보다 조금이라도 높으면 물은 밑으로 흐르기에 내부로 유입이 되지 않겠죠. 될 수 있으면 약간의 경사가 밑쪽으로 흐르는 배수로로 흐르는 방향으로 해야 되겠죠. 근데 입구가 높고 집이 낮으면 대지 내의 빗물 또한 빠져나가지 않겠죠. 차가 들어온 입구가 높고 집이 낮다면 이것 또한 빗물이 안으로 물그릇 현상이 이루어지잖아요. 내 집이 물그릇 현상은 일제되면 안 돼요. 대지를 성토하는데 일반적으로 많이 하시는 분들이 석축을 샀습니다. 매삭기, 찰삭기, 바른삭기 이런 여러가지 석축삭기가 있는데 저 개인적으로 보면 석축보다는 보강토 옹벽이 낫다고 봅니다. 또 보강토 옹벽보다는 철근 콘크리트 옹벽이 낫다고 생각합니다. 내 성토의 높이가 3m일 때는 석축도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항 3m 하실 것 같으면 보강토 4m가 좀 넘어가고 이럴 때는 그 보강토보다는 또 옹벽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규정에 맞는 시공을 했다는 전제하에 보강토 옹벽을 하시든 석축을 옹벽을 하시든 모양만 쌓는 경우가 있어요. 저희가 현장에 가보면 가장 마음 아플 때가 석축 공사를 했다든가 보강토 공사를 하였는데 규정에 맞지 않는 동네 누구누구 소개로 포크레인 업자가 샀다, 동네 누구누구 소개로 이렇게 샀다. 그래 보면 기술 규범에 맞지 않게 산 경우가 허다해요. 그럴 경우는 그게 제 안전에는 도움이 전혀 안 됩니다.
간혹 금액을 따지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석축 샀고 보강토 샀고 하는데 그 금액을 따지보면 30% 20% 정도. 근데 그 30% 20%의 돈에 내 안전을 맡기실까라고 한번 자문하고 싶어요. 뭐 옆집에도 이래 살았는데 그거는 그동안 그런 사태가 발생하지 않은 것이죠. 우리가 자동차에 보험을 드는 이유가 뭘까요? 만에 하나라는 대비해서 보험을 들잖아요. 그렇듯 구조물 시공은 그 보험과 같아서 제대로 된 시공은 위급하고 재날 때 딱 한 번 있는 걸 막아줍니다. 대지가 성토하고 다 끝났다. 그럼 대지를 조성할 때 가장 우선시 되는 게 뭘까요? 대부분들이 우수관로를 잘 시공을 하고 많이 빼먹어요. 지금은 법에 좀 많이 강화가 되었는데 몇 년 전만 해도 우수관로를 안 해도 준공이 다 났어요. 근데 이게 참 의미한 거예요. 우수관로라는 게 내 대지 물 끌어가는 밖으로 빼주는 역할을 하잖아요. 땅으로 흘러가서 옆집에 갑니다. 뭐 이래 갑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면 안 되는 것이 물이 넘쳐서 흘러갈 경우 그게 토사까지 같이 가요. 거기에 압력도 있지만 동반된 수압이 압력이 엄청나요. 그래서 그 물길, 대지 내 우수관로를 잘 빼줌으로 인해서 그는 위험을 다 없애는 부분이 있습니다. 부지 150평 기준으로 최소 4곳에서 5곳 이상 우수관로를 꼭 설치하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대지에서 이제 성토하고 우수관로를 다 하셨습니다. 그러면 집에 있는 기초를 하는데 마당에 비 오는 면과 내 건물 기초면이 최소 20에서 30cm 이상 써주시는 걸 권해드립니다. 이 전제는 뭐냐면 위에 부분 공간을 둔다는 전제에서 지금 말씀을 드립니다. 바닥에서 최소 한 20cm 이상 띄우고 그 위에 공간, 콘크리트 면과 건축 기초 부분 공간을 최소 30에서 40cm 띄우는 걸 보내드립니다. 비가 튀는 높이가 40cm에서 50cm 정도예요. 근데 물이 튀는 것도 있지만 빗물이 왔을 때 습이 빨리 빠져나가야 줘야 돼요. 빗물이 부지 내에 사실 때 옆집에 담장의 높이를 보세요. 이래 얼룩된 검은 곰팡이가 있는 선이 내 집의 습의 위치예요. 시골 같은데 담장 보면 검은 자국들이 있죠. 곰팡이교. 그 자국의 높이가 물길이 못 나가고 맺혀져 있는 높이인 거예요. 담장을 하더라도 투과형 담장을 해야 습이 빨리 빠져나가겠죠. 근데 콘크리트 담장을 해버리면 어떻게 돼요? 물이 갇히겠죠. 대지가 좀 높은 게 낫고 그 높은 데에서 우수관로가 잘 되는 데였으면 좋고 콘크리트 기초면은 적어도 20-30cm 띄우고 또다시 내 집의 바닥은 30cm 이상 띄우면 그 물이 흐름이 확보도 되고 습이 확보도 돼서 엄청난 비가 와서 내가 대치할 시간을 벌어주는 거예요. 5분의 안타까운 일이 문을 못 열고 나갔다는 소리가 많이 있잖아요. 집을 지을 때 바닥면보다 더 밑이 지었기 때문에 지하층이잖아요. 주거라고는 지하층에 하시면 안 됩니다. 근데 어쩔 수 없이 지하에 먼 공간을 둘 때 문 앞에 강제 배수로를 설치하면 어떨까요? 이 배수로가 자동으로 물을 바깥에 빼주잖아요. 그러면 시간적 여유를 벌어주는데 그 배수로조차 없으면 어떻게 해요? 한순간에 물이 밀려들죠. 마산 노래방에서 있던 분들이 순식간에 물이 들어차서 9명인가 제 기억으로 10명이 돌아가신 사건이 있었어요. 그때 저는 엄청난 충격을 받았어요. 집을 할 때 어떻게 배수를 어떻게 해야 되는 게 절실하게 느낀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거는 그냥 무시하지 마시고 집을 계획할 단계 꼭 배수 시설이라든가 부지 안정성에 대해서는 검토하시고 집을 지어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다음 기회에 있을 때 도면에 대한 이야기, 법사면에 대한 이야기, 석축에 대한 이야기, 능선 위에 집을 지을 때 어떻게 지어야 한다든가 들판에서 집을 지을 때 어떻게 지어야 된다는 그는 하나하나 소소한 테마별로 대지에 대한 건 이야기 말씀드리도록 하고